김용희 과장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ENI 부분 기술 담당하고 있는 김용희 과장입니다. 아젠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오토데스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할 건데 윤수상님이 이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토데스크가 어떤 산업에 어떻게 이제 디자인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브랜드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오토데스크가 바라보고 있는 브랜드 시장에서의 도전 과제 그리고 오토데스크 브랜드 디자인 수익에 대한 장점 그리고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대부분 이제 오토데스크라고 하면 오토캐드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한 30년 전에 이제 오토캐드를 시작을 해서 오토데스크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앞서서 이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디어라든지 그리고 매니팩처링 쪽, 토목이나 건축 쪽 분야에 있어서 3D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떤 리더로서 이렇게 산업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천지 100위 안에 있는 회사 중에서 95% 정도는 오토데스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187개국에서 80만 개 회사에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고요. 그리고 3,500개사의 개발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12만 명 정도가 매년 오토데스크 제품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가 블렌드 솔루션을 이제 시작한 거는 이제 2007년도 P&ID를 시작으로 해서 블렌드 시장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했고요. 2008년도에는 나비소, 그리고 2009년도에는 3D 솔루션이 가능한 블렌드 3D를 이제 저희가 런칭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이런 제품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이제 패키지 스윗으로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스윗 제품들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제품의 구성이라든지 워크플로우는 뒤쪽 세션에서 자세히 얘기 드릴 거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오토캐드라든지 P&ID 그리고 블렌드 3D 등이 이제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워크플로우에 맞게끔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스윗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세계 블렌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뉴얼 그로스 레이트가 10%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블렌드 시장이 굉장히 계속 이제 활발히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한국 기업에서 수주한 해외 실적을 보면은 최근 3년 동안 650억 불 정도의 이제 수주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회사들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등이 있습니다. 보통 세계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100만 명 중에서 단지 5% 정도, 5만 명 정도만이 이제 아베바라든지 인터그라프, 벤틀리 같은 3D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5% 정도는 이제 2D 기반의 오토캐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EPC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3D 설계가 어려운 이유는 오토데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5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밑에 보면 average time to run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품을 이제 사용할 때에 어떤 익숙해지는 정도의 기간을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이제 140일 이상 정도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한 7개월이나 8개월 정도 사용을 해야지만 제품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고가의 제품들이고, 이제 커버리지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각각 회사 밴드사마다 다른 제품들이 있겠지만, 커버리지가 어떻게 보면 좁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퀴먼트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터그레이션 되는 부분들이 조금, 도전 과제로 보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좀 부족한 그런 도전 과제를 저희 오토데스크는 바라보고 있고, 오토데스크 블렌드 디자인 스윗에 대한 장점은 이런 도전 과제를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토데스크 블렌드 디자인 스윗의 장점은 대부분 이제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오토캐드 기반 인터페이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토캐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라든지 리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오토캐드 기반이니까 이미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계속 이제 캐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토데스크가 블렌드 시장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토목, 그리고 M&E, 미디어라든지 영화 같은 여러 산업군에 있어서 3D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과 인테그레이션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계 분야의 인벤터, 공정관리는
나비소, 철골 구조를 위해서는 레비스트럭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의 인터그레이션 호환성되는 부분들이 가장 우수하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 제품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제품을 새로운 버전을 런칭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인수라든지 합병을 통해서도 좀 더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 디벨롭먼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 저희 이제 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에서 이제 오토데스크 플랜트 3D가 2009년도 출시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평균 94% 정도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데스크 플랜트 솔루션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서 임수 상무님이 북유럽이라든지 호주 쪽에서 이제 사례를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유럽 쪽에서 가장 현재는 이제 플랜트 3D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사례는 덴마크 사례인데요. 바이오매스 파워 제너레이션 보일러에 플랜트 설계를 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인벤터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이퀴먼트를 설계를 하였는데 그 설계한 인벤터 데이터와의 어떤 서드파티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가 있었고 보통 이제 서드파티 프로그램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오토캐드라든지 다른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환성 문제 그리고 설계 부서라든지 그리고 시공 부서와의 협업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오토캐드 플랜트 3D, 오토데스크 나비속 매니지를 통해서 서로 시공부서 협업이라든지 호환성 문제를 해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퀴먼트 설계와 그리고 이제 오토캐드 플랜트 3D와의 호환성 문제 때문에 저희 오토캐드로 이제 제품을 사용한 사례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시공을 함에 있어서 간섭 체크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나비속 매니지를 사용했는데 보통 이제 나비속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은 크래시 디텍션입니다. 간섭 체크를 먼저 알 수가 있고 그 간섭 체크를 통해서 설계 단계 오류를 미리 이제 가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트 3D라는 GPNI를 통해서 설계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비속으로 가져와서 실제로 시공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독일의 델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이제 수주를 하는 경우는 아니고 이제 수주한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 자기들 2D 쪽으로 도면을 생성하는 그런 설계 회사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수주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빨리 도면을 생성해야 되고 그리고 도면이 틀렸을 때 서로 계속 이터레이션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맨아웃을 깎아보는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플랜트 3D로 이제 설계를 한 사례인데요. 밑에 제가 이제 챌린지 부분에 실제로 인터뷰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실제로 고객들은 3D로 요구한 게 아니라 2D로 도면을 요구를 했는데 부정확한 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3D로 설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주 쪽에서 이제 활용한 사례인데 오일앤가스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어떻게 보면 고객이 이제 설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도면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소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3D를 사용했고 단지 플랜트 3D를 통해서 이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모델링 데이터가 실제로 모델링 한 거고요. 제일 우측편에 보이시는 게 실제로 이제 시공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시공이랑 실제로 설계했는 거랑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비전문가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사례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기존의 2D 어플 서드파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가 새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면서 가장 큰 저희 플랜트 제품을 사용한 이유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심볼 같은 것들이 기존에 이제 스탠다드화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DB 쪽으로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P&ID 제품을 사용했고요.
P&ID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모델링 자체도 3D를 하기 위해서 프렌트 3D를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중공업에서 활용한 사례인데요.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프렌트 3D를 사용한 사례는 아니고 우산 FPSO라고 해서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인데요.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 FPSO라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제 해외 엔지니어링사와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복잡해서 국내 설계회사들이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나비수업을 통해서 물론 나비수업 제품에 대한 특징을 이용했고 나비수업 제품에서 조금 더 개발해서 자기들 커스터마이징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나비수업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시공을 효과적으로 한 사례이고요. 결과적으로는 1개월 정도 공기가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영상을 보여줄 건데 이거는 양키 플랫폼이라고 해서 실제로 프렌트 3D로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한 영상을 나비수업을 통해서 시공 관리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시공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비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전에 좀 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섭 체크도 있겠지만 이런 시공 시뮬레이션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3D 모델링을 하게 되면 모델링 용량이 굉장히 커지는데 나비수업을 가져왔을 때는 용량이 굉장히 한 10%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정도로 이제 호환성이 좋고 그리고 대부분의 3D 모델링 데이터를 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나비수업에서는 실제로 시공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 시뮬레이션 한 사례이고요. 이런 시공 3D 데이터들이 나중에는 이제 3ds Max라는 프로그램과 같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내가 이제 3D 모델링을 할 때 내가 디파인 해놓은 메터리얼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이제 고급화해서 이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데스크의 김명희 과장이 오토데스크 플랜트 솔루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